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UX UI 쪽에서 꽤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디자인 토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 토큰이라는 생소한 단어에서 토큰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 토큰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보통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5만원짜리 신사임당이 그려진 이런 지폐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현금이죠.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특화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만원 현금으로 5만원어치를 탈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토큰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 이게 100% 환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역에서 이 5만원짜리 토큰을 현금으로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은 원래 5만원이 가진 현금 가치에 추가적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즉 토큰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의 여러 가지의 기능이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이 디자인 토큰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토큰화 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름만 들었을 때는요. 이 디자인을 토큰화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인 컬러만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는 컬러 값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죠. 특히 UX UI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는 정확한 컬러 값을 협업하는 개발자나 타 부서에 전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두세 개 컬러가 몇 안 되는 엘리먼트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수십 개 컬러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엘리먼트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프로덕트 디자인에 적용된 이런 UX UI 디자인 작업 화면을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무슨 개미군단처럼 빽빽하게 많은 화면들 안에 또 엄청나게 많은 엘리먼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 엘리먼트가 제가 수백 개, 수천 개라고 표현한 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이 거대한 서비스를 한번 봤을 때 네이버에 사용된 그 수많은 엘리먼트들 중에 딱 저 로그인 버튼에 사용된 색상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샵03C75A 2번 녹색 3번 네이버 메인 컬러 4번 메인 버튼 색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 버튼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네이버라는 서비스의 메인 버튼이기도 하고 네이버라는 브랜드의 메인 브랜드 색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녹색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명 헥스 값이라고 불리는 샵03C75A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네 가지 보기 컬러 명칭들의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하나씩 이야기 드려볼게요. 일단 이 1번에 있는 이 값은 보통 헥스 값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컬러 값을 공유할 때 쓰는 코드이죠. 개발자들과의 공유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헥스 값 외에도 디자이너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RGBA, 인쇄물은 CMYK나 팬톤 넘버도 많이 사용하죠.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이런 코드들을 많이 사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컬러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 가치 값을 정의하는 표현을 코어 밸류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이 코어 밸류의 특징은 정확한 값을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샵03C75A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하면 상대방은 정확히 같은 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컬러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샵03C75A와 같은 코어 밸류, 즉 이 숫자와 문자의 배열만 보고서는 컴퓨터 스포이드로 이렇게 직접 찍어보지 않는 이상 이것만 보고선 어떤 컬러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용도인지 유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답이었던 녹색이라는 컬러 정보는 어떤가요? 제가 좀 더 쉽게 보기 설명을 드리려고 녹색이라고 표현했었고 보통 디자이너 개발자 간에 소통을 할 때 그린 200, 그린 40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재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부터 900 정도까지 이런 밝기 차이를 둔 컬러 스펙트럼 팔레트를 만들어 놓고 컬러를 부르는 명칭을 지정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식의 컬러 명칭을 프리미티브 혹은 글로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선 프리미티브로 부를게요. 그러면
그린 400이라는 프리미티브 네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린 400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녹색을 중간 정도 명도로 사용했겠구나, 이런 대략적인 색상의 실제 이름이나 밝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헥스값과 같은 정확한 컬러 값을 알기도 힘들고 의미나 용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이름을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어떠한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3번 정답이었던 네이버 메인 컬러라는 정보도 한번 보죠. 메인 컬러라는 것도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설정한 이름이었고, 일반적으로 이런 브랜드의 핵심 컬러를 의미하는 개념을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프라이머리라는 네임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 회사의 메인 컬러구나. 만약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이게 우리 회사의 메인 컬러네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즉, 의미를 표현하는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네이밍 규칙을 시멘틱 혹은 에일리어스라고 부릅니다. 의미에 집중한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시멘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라이머리, 이런 시멘틱 컬러 네임은 의미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 코어 밸류에 있는 이런 헥스값과 같은 정확한 컬러 값이나 프리미티브, 즉 녹색과 같은 색상 이름 같은 것들은 여기서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엘리먼트나 어떤 오브젝트에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메인 버튼색, 이 네임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건 너무 명확하게 사용처를 딱 집어주죠. 메인 버튼에 사용하라, 이렇게요. 이런 네이밍을 컴포넌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디자인 엘리먼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버튼 디자인을 컴포넌트로 만들어 두고 자주 꺼내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이 컴포넌트 디자인의 색상 값도 미리 이름을 지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을 메인 버튼을 의미하는 버튼 프라이머리라고 컴포넌트 컬러명을 짓는다면 이 컬러는 메인 버튼에 사용하는 컬러구나 라는 용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것이고, 혹시나 만약에 어떤 서비스에서 버튼들의 컬러만 단체로 변경해야 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간단하게 이 버튼 프라이머리라는 컬러 칩만 조정하면 대응이 굉장히 순조로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컴포넌트 컬러명만 봐서는 앞서 1, 2, 3번 보기에서 알 수 있었던 정확한 컬러 값이나 색 이름이나 색상의 의미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보기의 답들은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가 개발자나 PM이나 이런 유관부서와 소통을 할 때 이 컬러를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공동 작업 파일인 피그마 같은 작업 파일에서 팔레트 명칭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까 언급드린 대로 사용되는 컬러도 많고 적용해야 될 엘리먼트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면 엄청나게 헷갈리겠죠. 이 정보를 어떻게든 하나의 팔레트 컬러 칩으로 담으려면 버튼 프라이머리 그린 400, 이런 네이밍으로 팔레트명을 지정할 수 있겠죠. 이 명칭이 구조적으로는 좋은 네이밍이긴 한데 문제는 관리가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 단위 작업이나 소규모 작업에는 이런 관리라는 부분이 큰 이슈는 아닌데, 회사 단위의 작업, 그리고 큰 프로젝트, 특히 오랫동안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처음 제작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제작하고 나서의 이 관리가 훨씬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네이버란 서비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약 20년 전에 네이버란 걸 처음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2023년 지금 이미 네이버라는 이 거대한 서비스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졌잖아요. 그래서 직원 수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겠죠. 물론 신규 기능 추가도 간간히 있겠지만 기존 기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사용자 니즈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기능이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도 생길 거고, 생각보다 기존 기능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최근 많이 거론되고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엔 이렇게 유지보수가 힘들 줄 모르고 디자인을 일단 디자이너 개개인마다 큰 기준 없이 진행하고 나니까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어지는 개발단의 사람들까지 모두 유지보수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스템화시켜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라는 거죠. 컬러는 이렇게 쓰자, 버튼은 이렇게 쓰자, 이렇게 서로 약속된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디자이너분들이 거의 바이블로 여기는 이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이렇게 각 회사마다 디자인 시스템을 잡는 가이드 문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각종 글로벌 테크 기업들부터 국내외 여러 회사들이 이런 가이드를 만들고 실제로 많이들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 여러 디자인 아티클들을 통해 접한 사실들인데 이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를 만들고 나니 또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과 문제점들이 거론되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예를 들어 컬러는 이렇게 쓰자, 버튼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만든 이 가이드 문서 있죠. 이 문서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괴리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가이드 문서를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놓아도 이게 사람인지라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고 대충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걸 그냥 무턱대고 강제로 숙지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글이고 설명이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서로 약간씩 해석하는 것도 다를 거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 또 조금씩 사용도 다르게 하고 이러면서 원래 의도했던 이렇게 정확하게 규칙대로 사용하자라는 개념에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디자인 창의성에 족쇄가 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또 이 디자인 시스템을 없애고자 하니 이게 또 생각해보면 분명 필요한 건 맞다라는 거죠. 또 없애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디자인 시스템의 관리라는 게 발목을 잡는다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 가이드를 만드는데 그 가이드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우픈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컬러칩 설명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든 하나의 팔레트 컬러 칩으로 담으려면 버튼, 프라이머리, 그린 400 이런 긴 네이밍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명칭은 구조적으로 맞는 네이밍이긴 한데 문제는 관리가 어렵다고 얘기 드렸죠. 이게 수많은 팔레트로 번져나갔을 때 많은 디자이너들이 피그마 같은 공동 작업 툴에서 팔레트를 에디터로서 관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실수로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메인 컬러 색상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저 네이밍을 또 일일이 다 교체해야 하거나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귀찮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해진 관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내서 내놓은 개념이 최초에 설명드린 디자인 토큰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토큰의 특징은 하나의 형태에 원래 가치 플러스 특화된 기능이나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헥스 값이라는 것은 마치 아까 예시로 이야기 드린 현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컬러마다 가지는 고유 가치이죠. 여기에 기능을 붙이는 작업이 바로 토큰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그린 400이라는 색상 팔레트명을 사용하는데 헥스 값이라는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존 디자인 툴 팔레트 세팅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팔레트명을 프라이머리 컬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게 세팅하고 색상 이름이나 헥스 값은 자동으로 토큰 정보에 포함된다면 팔레트도 훨씬 더 깔끔하고 관리도 편리해지겠죠. 한 단계 또 더 나아가서 버튼, 프라이머리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면서 의미명이나 색상명, 헥스명 등이 토큰 정보에 포함된다면 더욱더 관리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프라이머리 버튼, 즉 메인 버튼에 컬러를 녹색에서
파랑색으로 바꾸자라는 오더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존엔 이 수많은 작업 파일에서 메인 버튼들만 다 찾아서 다시 팔레트를 재지정 작업을 하거나 해야 했겠죠. 만약에 그냥 저 네이버 녹색, 즉 통으로 묶여있는 프라이머리 녹색 컬러 칩을 수정해버리면 저 녹색이 적용된 버튼 외의 다른 엘리먼트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토큰화된 팔레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버튼 프라이머리, 즉 메인 버튼에 해당하는 토큰을 토큰 이력 중에 그린 400 이 부분만 다른 컬러 토큰으로 교체해주면 순식간에 버튼만 일괄적인 컬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죠. 이번 영상에선 시간 관계상 컬러 부분만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디자인 속성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답니다. 레디우스 스페이싱, 타이포그래피 등등이요. 그래서 이 토큰 작업을 디자인 중앙 관리자가 잘 관리하도록 회사가 디자인 시스템을 잘 설정하면 개개인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개별적으로 이 토큰 정보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네이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가이드 문서를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어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적으로 권한 제어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누구는 가이드를 열심히 읽어서 잘 사용하고 누구는 대충 읽어서 실수하고 이런 가이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꽤 많이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디자인 토큰이 굉장히 좋고 혁신적이고 훌륭한 개념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쉽게 사용하냐 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건데요. 올 여름에 피그마가 자체적인 기능으로 베리어블스라는 기능을 발표하고 출시도 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앞서 언급드린 디자인 토큰 개념을 너무나 쉽게 누구나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베리어블에 대한 사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쉽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